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당한 사찰은 어떤 건지 재밌는 거 많아요. 오늘 정봉주 지금 감옥에 가요. 네. 오늘 아침에 통화했어요. 네, 오늘 아침 감옥에 전화 왔습니다.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랑. 네,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통화했습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역시 나의 인기 여전하지. 김용민한테 밀릴 걸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용민이 욕을 먹으면서 많이 떴던데 내가 나가면 내가 더 인기 있을까? 검색어 순위가 내가 더 높아야 할 텐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분을 처음 만난 건 라디오 방송에서였어요. 퀴즈를 했는데 정치인들이 나와서 마치도 자기 당의 정책을 자랑하는 정봉주 전 의원이 퀴즈 맞췄어요. 저를 쳐다보니 자기 자랑을 했어요. 때를 때 깨달았죠. 이렇게 경박할 수 있어요. 절친이 됐고요. 감옥에서도 그 경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 면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옆에 교도관이 따라와서 교도관이 내용을 다 적습니다. 네, 우리가 대한 내용을 다 적는데 네. 한참 심각하게 막 얘기하고 나서 다 면회가 끝나고 일어서서 돌아갈 때 그 교도관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가자, 보좌관. 상태는 여전하고요. 네, 치료가 안 되는 분이죠. 저 미권스 회원들 중에 저희가 사모님이랑 같이 면회를 갔는데 앞으로 정치인들 오지 말라고 해라. 그리고 미권스 회원 중심으로 면회를 구성해라. 그래놓고 예쁜 그러다가 말을 끊고 예의 바른. 옆에 사모님 있다는 걸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예쁜까지는 안 나와서 예 하다가 순간적으로 깨달았죠. 예의 바른. 사람을 고칠 수 없나 봅니다. 감옥에 보면 교정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나마 그래서 그죠. 네.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절들이 있는데 수덕사가 있습니다. 오래된 고찰이 있습니다. 네, 거기 비구니 스님들이 많아요. 법회를 열어주고 네. 교정 교화를 위해서. 그러나 정봉주 전 의원은 중간에 면회를 하다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법회를 자기가 열어줘야 된다. 살아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정말 감옥에서 나오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갈 거라고 계속 편지를 써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진우 말이죠. 주진우 기자는 제가 오래 알았어요. 오래 알았는데 주진우 굉장히 버릇없는 기자예요. 졸라 버릇없어요. 그래서 아주 정해져 있어요. 자기보다 힘이 세거나 자기가 가진 위치나 권력을 이용해서 협박을 할 때 졸라게 버릇없고. 그래서 사실은 기자 사회에서도 알려져 있긴 한데 싫어합니다. 잘난 척한다고 굉장히 싫어해요. 얼굴이 이렇게 된 것은 오랜 세월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잘생기진 않았어. 잘생긴 건 나야. 그런데 말이죠. 기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면이 어떤 부분이냐면 기자 사회는 항상 취재원이 필요하죠.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선이 있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자기 취재선이 무너지니까. 주진우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취재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주기자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거기 보면 끝까지 가거든. 그래서 왕따를 당한 애를 구해줘야 되겠구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자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구나. 가까이서 지내보면 딱히 멋있진 않아요. 그리고 딱히 잘생기지도 않았다니까요. 잘생긴 건 나야!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 김용민. 김용민은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사고 직후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뉴욕타임즈라고 하는 걸 시작했어요. 인터넷 방송인데 거기 첫 방송의 첫 멘트가 이겁니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어요. 3년 전에 시작했는데 당시는 분위기가 지금보다 좀 살벌했죠. 그래서 그 방송 멘트를 빼자고 그랬어요. 제작진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나는 굳이 그러려고 한 건데. 어떻게 좋아해? 좋아할 수 없지.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근데 멘트가 그렇게 나가고 한겨레 신문처럼 가장 진보적인 매체도 그 멘트를 빼자고 할 때 그 방송을 같이 하자고 합류한 유일한 시사평론가입니다. 김용민이. 물론 뒤에서는 부패를 사주겠다는 그런 약속도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회를 못 봤어요. 김용민이. 어쨌든 그 김용민이 요새 네. 애가 아주 피투성이가 됐어요. 목사들인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예수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친구는 못 봤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어디 가서 잘못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착한 친구예요. 단지 많이 먹을 뿐이야. 좀 많이 먹어. 아주 많이. 그래서 자신이 참여하는 방법을 단식으로 택했어요. 그게 가장 자기한테는 고통스럽거든. 음식을 감히. 네. 그런데 우리 사실은 사실은 김용민의 그 내용이 오래된 사찰에 의한 결과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사찰 얘기 요즘 많이 나오니까 잠깐 저희도 사찰 받은 얘기를. 장로가 대통령인데 무슨 사찰을 그렇게 좋아해? 동주 10일에가 오늘 나왔어요. 거기 들어보면 사찰에 관한 얘기 자세히 나오는데 저희가 받은 사찰 얘기도 하나 해볼게요.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 가기 전에 저희가 가끔 밤에 정체불명의 전화를 받아요. 전화가 왔어요. 정봉주 전 의원한테. 따님이 5살이죠? 아니 5학년이죠? 참 예쁘던데. 그랬더니 정봉주 전 의원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6학년인데요. 그런 사람입니다. 저한테도 밤에 밤길 조심해라고 하는 전화가 가끔 오고 그러면 저는 비타민 A가 원래 나는 부족해서 밤길 조심해 이 새끼야. 주진우도 사찰 가장 심한 사찰을 받는 건 주진우예요. 네. 저한테 전화 오면 오늘 바쁘니까 내일 해라 이 새끼야. 저희는 올해는 대선까지는 비상시국이어서 나와서 진지를 구축하자고 해서 나와서 삽니다. 같이 삽니다. 근데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막 녹음을 2시, 3시 매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취재원을 만나야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나와서 살아야 된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집 앞에 사람들이 서성입니다. 계속 감시하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다가 2개, 3개, 2초, 3초가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력 질주로 건넙니다. 그리고 길을 건너서 코너를 돌지 않습니까? 바로 전력 질주합니다. 그리고 한 건물 가기 전에 다른 건물을 통해서 후문으로 나와서 다시 들어갑니다. 차를 가지고 서로 미행해요. 서로 미행하는데 가다가 불법 유턴 2번씩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전화기 오늘은 4대 가져왔고요. 총수는 5대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에 계속해서 정보기관에 저희들에 대한 그 정보 보고가 올라갑니다. 우리 민간인이에요. 네. 민간인이야 맞아. 우리 민간인이에요. 네. 네. 하지만 정보기관에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도 빨대가 있잖아요. 네. 우린 또 실시간으로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정보기관에 올라간 정보 보고 내용입니다. 주진우가 부인과 별거하고 어느 동네에서 뚱뚱한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 아닙니다. 총수 아닙니다. 그 뚱뚱한 여자는 김용민입니다. 그 다음 줄이 이거예요. 그 다음 줄. 다른 언론사 정보 보고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정보기관을 통해서 온 정보입니다. 주진우가 부인하고 별거하고 파마머리를 파마머리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 그건 접니다.
심각합니다. 사찰의 후유증이. 근데 이 사찰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래 있던 기관이 월권을 했다, 과도한 권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요 없는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정보기관이 했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주수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 최대의 사기꾼이었는데 다단계로 가장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사찰했던 국정원은 돈을 물어줬습니다. 민간인은 건드릴 수 없는 구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사찰은 정보기관이나 경찰, 검찰이 자기 권한을 약간 넘어서서 과도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각하의 형님이 자기를 비판하거나 욕하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그렇죠, 동네 후배를 시켜서 영포라인이 뭐 저또 무슨 영포라인, 동네 후배들이야 그냥. 네. 동네 후배들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때려잡은 거예요, 세금으로. 네. 이거는 깡패, 조폭도 아니고 생 양아치 수준입니다. 동네에서 지나가다 나한테 밉보였다고 해서 동네 후배들 불러서 꼬마들 불러 가서 잡어. 이게 그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국정원이 혹은 검찰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약간 민간인들을 사찰한 게 아니고요. 국정원도, 검찰도, 경찰도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법에 없는 조직을 몰래 자기들 동네 후배로 만들어 놓고 세금으로 그걸 돌린 겁니다. 국기 문란이고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입니다. 형하고 동생이 이 모든 것을 청와대가 했습니다. 또 이게 무슨 대통령이야. 오늘 주고받고가 잘 돼요. 서로 두 분이. 별로 안 돼. 요새 좀 흥분했어요 저희가. 우리 용민이 때문에. 네. 한마디 하면 한마디 받고 이게 원래 되게 안 됐었잖아요. 잘 안 돼. 주순우가 원래 이 실시간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요새 흥분해가지고요 아주 잘 돼요. 3명이랑 제가 같이 회의를 여러 번 했잖아요, 공연 때문에. 4명이랑. 4명이 있을 때는 일단 서로 같은 화제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른 화제를 얘기하다가 딱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김어준 총수가 고기 먹자. 그러면 조용히 다 끌려가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저것처럼. 새벽 2시에도 고기를 구워야 되고 저녁에 2시에 먹고 자고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뭐 먹지? 고기. 근데 질문, 왜 김어준 총수의 부모님은 고기 어자를 썼을까요? 김육준이나 고기 여자가 아니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로 권혜여 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조사 어자. 네. 이름에 전혀 쓰이지 않는, 영어로 하면 전치사죠. 우리 아버지가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자, 오늘 얘기 좀 하나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 하셔야 돼요. 오늘 마무리할게요. 저기 예. 해킹 당하셨는 얘기. 궁금해요. 우리가 봉주 11회를 아침에 올리고 왔는데 서버를 해킹을 해버렸네. 그래서 다운로드 받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찌나 꼼꼼한지. 어쨌든 그렇게 불법 사찰을 하고 그리고 사대강을 뒤엎고 공항을 팔려고 하고 쇠고기를 수입하고 그랬던 우리 대통령이 요새 안 보여요. 네. 각하가 사라졌어요. 이명박이라는 단어를 2달 동안 박근혜는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각하가 숨었어. 어디? 용민이 뒤에. 용민이한테 칼을 막 찔러서 피를 막 흘리게 해놓고 그 뒤에 싹 숨어버렸어. 민생을 파탄내고 4년 동안 국가 경제를 개판치고 이 민주주의를 엎어버린 그 책임이 김용민한테 있습니다. 김용민이 당나라당, 새나라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대표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용민이 대통령이었나 4년 동안? 김용민이 여러분도 4년 동안 괴롭혔어요? 근데 왜 김용민을 심판하는 선거가 된 거야 이게? 이게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하는 방법이에요. 4년 동안 자신들이 졸라게 저지른 짓을
어떤 놈 하나를 피 흘리게 해놓고 그 뒤에 숨은 거야. 네. 졸라 비겁하게. 피 흘리고 있습니다. 각하가 숨었어 용민이 뒤에. 김용민은 피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계속 올립니다. 계속 조선일보는 일면에다가 김용민의 사진을 올리고 그 다음에 기사를 써서 묵가지로 뿌려대고 있습니다. 아주 음해 왜곡 모든 것을 종합해서 놓고 그 다음에 묵가지로 뿌려요. 조금 길게 하니까 더듬거린다. 이건 선거법에 안 걸린대. 선거법에 안 걸린대. 자, 이번 선거는 선관위들 김용민을 어디 있어 이 새끼들. 김용민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고 보이면 신고해. 각하를 심판하는 선거 맞죠? 4월 11일은 김용민 데이가 아니라 각하데이. 네. 각하데이예요. 숨어있는 각하를 끌어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언론이 우리를 안 도와주거든. 공중파 뉴스에서도 김용민밖에 안 나와. 응? 나쁜 새끼들. 끌어낼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투표. 용민이 뒤에 숨어있는 각하를 끌어내는 방법은 하나다. 뭐라고? 투표! 4월 11일은 무슨 날?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각하가 부산을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젊은이들 무시합니다. 참 문대성도 숨었구나. 용민이 뒤에 숨은 사람들을 다 끌어낼 수 있어요. 김용민이 크긴 커요. 다 숨어. 크긴 커요 걔가. 자, 마지막 공약. 공약이래. 약속. 자, 투표율 70% 넘으면 오늘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꼭 얘기해 드릴게요. 숨은 각하를 차단해줘요. 부산에서 찾아주십시오. 특히 부산에서. 낙동강 벨트가 바뀌면 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희망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입니다. 4월 10일은 무슨 날? 그리고 숨어있는 각하를 끌어내는 단 하나의 방법 뭐? 우리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꼭 봉주 10일에 듣고 그리고 투표율 70% 넘으면 주진우하고 키스한다. 자, 어떤 키스? 어떤 키스? 혀를 사용해 혀. 자, 추진우 그리고 김어준이었습니다. 싫다. 네. 싫다.